계약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인사적인 얘기인데, 자, 계약직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 자, 띠용님, 괜찮은 정규직에서 더 나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옮기는 건 굳이일까요? 지금 회사도 1, 2년 다니고 중고신입 대기업 도전하게 했습니다. 계약직에서 뽀뽀싸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력 기술서가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은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그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나은 회사라고 하시니까, 이게 또 더 나으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좀 따져봐야 돼. 회사의 재무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맞다라면 저는 뭐 굳이 그렇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 커리어를 선택해서 저기에서 경력 기술을 더 만들면 이 다음에는 더 좋은 데로 가든지 여기에서 정규직이 또 전환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계약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계약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계약직. 이거 완전히 인사적인 얘기인데, 자, 계약직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 일단 2년 계약을 하는 거고, 2년 계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직원 전환을 염두에 둔 계약, 여기 이제 좋고요. 유니크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해야 되는 거, 선택을 고민해야 할 계약직. 자, 요건 뭐냐면 1년 계약직, 1년 이내,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업무와 구분이 있는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입이라면 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필사하게 만들어서 다시 정직 지원하면 되니까. 근데 경력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3년 이상 경력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요 2번 선택으로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요걸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봉도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근데 이 다음이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계속 이 트랙으로만 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요거는요, 요 1번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경력 기술서 만들 수 있는 계약직.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규직 업무가 하는 게 있고 계약직 하는 업무 구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누가 댓글 다신 것처럼 정보의 액세스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로로님이 아까 되게 장문의 내용을 좀 보내셨네요. 한번 보죠. 자, 로로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5년 6년 차가 되는 대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박봉이나 안정적이고 회사에서 입지도 나름 나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들과 연봉 차이를 인식하고 회사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면서 이게 기회다,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준비 중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다만 저는 전문적인 영역 커리어를 갖지 못하고 있고 제분에서 경력직을 많이 뽑지 않아 신입으로 재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회사로 이직하는 연봉은 현재보다 최소 400 이상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직이 당연한데, 고민인 점은 현재 회사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게 2, 3년 있으면 과장이 된다는 점,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보직을 달고 퇴직하기 어려울 거라는 점, 전문성을 기를 만한 직무를 직장에 찾기 어렵다는 점, 공공영역 사무직이네요. 이거는 뭐 공공영역의 특징인데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핵심 부서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 저는 이것보다는 좀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느리거나 연봉이 낮더라도 거길 다니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 마치 그냥 연봉이라든지 다른 요 내용 때문에 옮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괜히 그것 때문에 섣불리 옮겼다가 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공영역에서 사무직을 일하는 거가 내 삶의 어떤 방향성에 맞다라면 저는 그냥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일에서 나름 보람도 느꼈고 의미도 느꼈다면 그냥 거길 가시는 게 맞겠다, 여기 계시고. 그리고 연봉이라는 건 결국에는 좌 포지션과 산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연봉 레인지가 이건 거지, 그거를 뭐 다른 데랑 막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옮겨서 연봉이 뭐 최소 400 이상 올라도 딴 데 가면 또 비교가 됩니다. 또 딴 데랑 비교되고 또 딴 데랑 비교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진짜 커리어의 방향성을 찾는 거는 따로 있어요. 경력 계속서 아무리 뭐 만지작거리고 아무리 이력서 쓰고 뭐 아무리 이 방송을 들어도, 아무리 이형 방송 들으면 좀 달라질라나? 하여튼 이런 걸 들어도 진짜 내가 내 안에 생각하는 생각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돼. 각 잡고 한 번은 각 잡고 해야 돼. 내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커리어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리고 그 커리어의 기준에 맞는 이직, 그 커리어의 기준에 맞는 연봉, 그 커리어의 기준에 맞는 커리어라는 인생의 방향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지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무한곤란에 빠지냐? 결국에는 비교의 굴레에 빠집니다. 그 세계 가면 또 그 고민이 생기고, 그 세계 가면 또 그 고민이 생기고, 그 세계 가면 또 그 고민이 생긴다니까. 진짜요, 진짜. 사람의 비교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좋은 회사냐?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문화와 회사와 뭔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을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연봉 커리어 사실 자기만족이죠. 자기만족 맞습니다. 물론 생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은 있어요. 생계와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상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생계, 그러니까 또 뭐 나는 뭐 오메가 시계를 차야 생계 유지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난 그거 할 말 없고, 차는 뭐 그랜저 이상은 꼭 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뭐 할 말 없어. 뭐 서울에 있는 내 꿈은 간단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35평짜리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규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범위라면은 결국에는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나가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